안녕하세요. 오늘 환장 하루 한 장 최종규입니다. 아, 오늘은 아침 일찍 이 촬영을 합니다. 아마도 주중에는 이 시간에 제가 촬영을 해서 목소리가 좀 잠기거나 눈이 좀 붓거나 할 텐데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영성 없는 진보. 김상봉 철학자 김상봉 선생님께서 작성한 책인데요. 이게 한국 정치와 관련해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 2024년도 2월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접한 건 2024년 한 10월, 9월 그쯤에 접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좋아하고 또 친한 그런 후배 변호사들 유아경, 김소리 변호사가 하고 있는 밝은 책방에서 이분이 김삼봉 철학자 김삼봉님께서 북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 책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정상 그 북 콘서트를 참석하진 못했는데 이 책이 나왔구나. 꼭 읽어봐야겠다. 제가 김삼봉 선생님의 책 중에서 여러 책이 있습니다. 뭐 좋은 책들이 많지만 제가 열심히 읽었던 책은 내가 나라다. 이때도 세월호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혼란스러울 때인데 세월호 세대를 위한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이 책을 쓰였는데 제가 이 책을 제 기억에는 그 그쵸, 건대역 근처에 있는 서점에서 이 책을 보고 한 2시간, 3시간 동안 정말 이렇게 빨아들이듯이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약간 인터뷰집처럼 가상 인터뷰집처럼 꾸며져 있는데 정말 혼란스러웠던 제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됐었고 이 책은 아시다시피 2024년 뭐 3년 너무 좀 위기다라고 생각할 그런 순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정말 위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12.3 계엄이 발동했죠. 내란이 이제 일어난 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 딱 이제 막 밤에 딱 그 계엄이 이제 시작됐을 때 제가 이 책을 막 다시 찾아봤어요. 와, 진짜 위기구나. 진짜 여기서 말했던 그 하나하나가 그냥 사실 그래도 위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엄이나 뭐 이런 일이 있을까? 뭐 탄핵 이런 일들이 다시 있을까? 참 약간 반신반의 했는데 갑자기 아닌 밤 중에 홍두깨처럼 밤에 갑자기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다시 이 책을 부여잡고 그 이후로에 여러 번 더 읽었던 것 같아요. 책이 두껍지 않고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판형도 되게 예쁘고 실제로 118페이지가 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 그냥 이렇게 탄핵도 지금 여러 가지 전국 또 내란죄 뭐 이런 부분들 계속 지금 구속 기소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났을까를 좀 고민하신다면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제목이 영성 진보, 약간 뭐 기독교 책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논리적인 걸로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 김삼봉 선생님께서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풀어나갔는데 저는 뭐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더더욱 좀 마음에 와닿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독일이나 뭐 이런 철학들, 정치 철학들이 대부분 다 서양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서양은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 기독교 철학이라서 뭐 기독교를 뭐 신앙으로 갖냐 안 갖냐를 떠나서 이런 어떤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 기독교의 어떤
그런 철학들은 근본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또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다가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일단 뭐 짧게 이제 읽었던 문장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 책의 전부는 당연히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학자들이 민주주의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규정하든 그것이 정치적 지평에서 경쟁하는 주체들이 다른 주체의 존재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가장 본질적인 전제로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만약 이 전제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정치는 지금보다 나은 국가 형성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상대방을 멸절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전쟁이 되어버릴 것이다. 한 국가 내에서 정치가 전쟁 상태로 퇴행한 것을 가리켜 내전이라고 한다. 내전이란 상대방을 폭력적으로 제거하거나 제압하려는 정치적 집단 행동이다. 이게 진짜 남의 얘기가 같지 않죠. 사실 민주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거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처단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여러분들 계엄령에 보면 처단이라는 단어도 있고 금지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상대방을 아예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승인하지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전제가 무너진다는 건 사실상 민주주의 안 하겠다는 거고, 결국 내전 상태라는 거고, 지금 이제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라고 지금 구속 기소된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물론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휴전 상태에 더 넘어가서 사실상 내전 상태에 있다라고 봐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정치는 너와 내가 만나 우리가 되는 행위다. 이처럼 하나의 주체와 다른 주체가 만남 속에서 보다 높은 하나의 주체를 형성하는 것을 서로 주체성이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민주주의는 서로 주체성의 형성 원리이다. 그것은 타자적 주체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의의 경쟁,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그리고 타자적 주체에 대한 존중, 서로 주체성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쉽게 표현하면 너와 내가 만나 우리가 되는, 그리고 하나의 주체와 다른 주체가 만나면서 더 높은 하나의 주체가 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상에 처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서로 주체성의 형성에 실패했다는 거다. 너와 내가 우리로 고양되지 못했다는 것이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너와 내가 적대적 분열로 치닫고 있다는 것.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쵸? 철저히 실패를 했죠. 그 모습을 지금 현재 저희가 광화문 집회를 가던 아니면 전국에 있는 집회를 가던 알 수가 있죠. 낡은 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새로운 것을 형성하는 데 비하면 쉽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건 그것은 집단적 자기 형성의 문제이다. 이 김상봉 작가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탄핵, 여기서 탄핵, 과거를 청산하는 거, 낡은 것을 파괴하는 거, 이거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새로운 거를 형성하는 것보다는 쉽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또 탄핵을 맞았는데 그 탄핵 이후의 나라에 대해서 걱정이 많잖아요. 그런데 김상봉 작가의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전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한국 시민들이 더불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님께서 적어도 이거는 지켜야지 라고 하는 최소한의 보편적 가치가 무너져 버렸다는 게 가장 큰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한겨레 신문을
오랫동안 계속 읽고 있고 경향신문, 한국일보 여러 다양한 신문들을 읽고 있는데요. 정말 한국 사회,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걱정, 그냥 뉴스로 막 지나가는 것들만 보지 마시고 한 번쯤 고민하기 위해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